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의 우승을 향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이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3에서 1승리를 거두며 리그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 승리는 리그 10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레버쿠젠과의 승점 차이를 11점으로 벌리는 중요한 결과였다. 레버쿠젠이 다음 경기에서 승리하더라도 8점 차가 유지되며 뮌헨이 리그 우승을 차지할 확률은 96.5%로 상승했다. 이번 시즌 뮌헨은 극한의 일정을 소화하며 우승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와 레버쿠젠전, 프랑크푸르트전 등 강팀들과의 연이은 맞대결 속에서도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심에는 김민재가 있다. 김민재는 아킬레스건 부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발 출전하며 팀의 수비를 책임지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풀타임을 소화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슈투트가르트가 극단적인 공격 전술을 펼치며 수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김민재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상대의 공격을 차단했다. 그는 경기에서 가장 많은 클리어링을 기록하며 상대의 전술을 무력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슈투트가르트는 공격 숫자를 극대화하는 전술을 구사했으며 김민재를 끌어내려 뒷공간을 공략하려 했다. 하지만 김민재는 뛰어난 위치 선정과 커버 플레이로 상대의 의도를 무산시켰고 제공권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1m 98cm의 장신 공격수를 상대로 모든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하며 상대의 롱볼 전략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또한 김민재의 클리어링 이후 뮌헨이 빠른 역습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발생했다. 그의 수비적 기여가 단순한 차단에 그치지 않고 공격으로 이어지는 장면들이 많았다. 그는 단순히 수비수 역할을 넘어 경기 흐름을 바꾸는 핵심 선수로 자리 잡고 있다. 뮌헨은 이제 리그 우승이 확정적이지만 챔피언스리그 16강과 이후 일정이 더욱 중요하다. 김민재가 체력적인 부담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뮌헨의 향후 성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는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팀 내 핵심 수비수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다. 김민재의 투혼이 빛나는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의 활약이 뮌헨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아킬레스건 통증을 극복한 김민재가 펄펄 날았다. 바이에른 뮌헨은 1일 오전 4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MHP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4라운드에서 슈투트가르트에 3에서 1승리했다. 이로써 뮌헨은 19승 4무 1패, 승점 61점로 리그 선두 자리를 공고히 했다. 뮌헨의 역전승이었다. 전반전 슈투트가르트의 선제 실점을 허용했지만 전반 막판 동점골을 성공했다. 후반전에는 고레츠카, 코망의 득점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이날 승리로 2위 바이어 레버쿠젠과 승점 차를 11점으로 벌린 뮌헨이다. 김민재의 철벽 수비도 빛났다. 바이어와 호흡을 맞춘 김민재는 경기 내내 안정감을 과시했다. 전반 7분 운다브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잡았으나 김민재가 빠르게 접근해 차단했다. 전반 12분 과감한 전진 수비로 공을 탈취한 뒤 공격을 전개했다. 후반전에도 굳건했다. 후반 15분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 상대 역습을 막았다. 후반 25분엔 영리한 파울로 상대 공격을 끊었다. 후반 30분엔 운다브가 문전으로 올린 크로스를 걷어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90분 동안 패스 성공률 87%, 60분에 52, 공격 지역 패스 1회, 클리어링 11회, 헤더 클리어 4회, 리커버리 5회, 공중볼 경합 성공률 100%, 4분의 4를 기록했다. 풋몹의 평점은 7.7점으로 수비진 중 가장 높았다. 한 통계 매체에서는 돌파 허용 영예라는 기록적인 지표도 나왔다. 빈센트 콤파니 감독도 김민재를 필두로 한 철벽 수비진을 극찬했다. 콤파니 감독은 우리는 마지막에 강하게 수비했고 많은 캐릭터를 보여줬다. 그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 물론 트로피를 획득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만
항상 강해지고 싶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신뢰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현지에서도 호평이 쏟아졌다. 독일 매체는 1에서 5점으로 평점을 매기며 점수가 낮을수록 훌륭한 경기력을 펼쳤다는 의미다. 독일 스폭스는 미넨 최고의 수비수였다. 김민재는 여러 차례 뛰어난 수비를 기록했다. 그는 공중볼을 차지함으로써 올리세의 동점골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라고 극찬했다. TZ도 10월부터 아킬레스 건염을 앓고 있는 김민재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어야 했다. 그는 실수 없이 안정적인 실력을 발휘했고 많은 패스를 앞으로 보냈다. 이는 콤파니 감독이 그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며 그에게 평점 2점을 매겼다. 아벤트 차이퉁도 바이오와 함께 거대한 볼테마데를 수비했다. 매우 자신감 있었다. 라며 평점 2점을 부여했다. 2. 스탯 미쳤다. 김민재. 슈투트가르트전 클리어링 11회 플러스 공중볼 경합 성공률 100. 실수 없이 안정적. 호평. 미넨은 1일 오전 4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MHP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4라운드에서 슈투트가르트의 3에서 1승리했다. 이로써 미넨은 19승 4무 1패, 승점 61점로 리그 선두 자리를 공고히 했다. 선제골은 슈투트가르트의 몫이었다. 전반 34분 바그노만의 패스를 받은 슈틸러가 페널티 박스 앞에서 슈팅을 날렸다. 노이어가 몸을 날렸지만 슈팅이 그대로 미넨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전이 끝나기 전 미넨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반 45분 사네가 침투하는 올리세에게 절묘한 패스를 보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한 올리세가 침착한 왼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었다. 전반전은 1에서 1로 종료됐다. 후반전 들어 미넨이 앞서갔다. 후반 19분 고레츠카가 상대 수비진의 패스 미스를 가로챈 뒤 침착하게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실점 후 슈투트가르트가 고삐를 당겼으나 세밀함이 부족했다. 미넨이 승부의 쇠기를 박았다. 후반 45분 코망이 강력한 전방 압박 후 공을 빼앗았다. 리벨이 전진했지만 코망이 제친 뒤 빈 골대를 향해 슈팅을 날리며 세 번째 골에 성공했다. 미넨의 3에서 1승리로 경기가 끝났다. 이날 김민재는 바이어와 함께 미넨의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했다. 경기 초반부터 김민재의 수비가 안정적이었다. 전반 7분 운다브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잡았으나 김민재가 빠르게 접근해 차단했다. 전반 12분 과감한 전진 수비로 공을 탈취한 뒤 공격을 전개했다. 후반전에도 김민재가 빛났다. 후반 15분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 상대 역습을 막았다. 후반 25분엔 영리한 파울로 상대 공격을 끊었다. 후반 30분엔 운다브가 문전으로 올린 크로스를 걷어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90분 동안 패스 성공률 87%, 60분에 52, 공격 지역 패스 1회, 클리어링 11회, 헤더 클리어 4회, 리커버리 5회, 공중볼 경합 성공률 100%, 4분의 4를 기록했다. 풋몹 위 평점은 7.7점으로 수비진 중 가장 높았다. 독일 TZ는 지난 10월부터 아킬레스건 부상을 앓고 있는 김민재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어야 했다. 실수 없이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감독이 기대하는 대로 전진 패스를 많이 했다. 라며 평점 2점을 매겼다. 올 시즌 김민재는 미넨의 핵심 수비수로 올라섰다. 빈센트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수비 전술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호평을 받았던 지난 시즌과 완전히 다른 흐름이다. 심지어 부상이 있음에도 참고 경기에 나서고 있다. 김민재는 지난 12월 벤치에 앉아있느니 차라리 경기에 나서는 게 낫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팀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팀 동료들은 내가 파이터라는 걸 알고 있다. 가능한 한 자주 경기에 출전해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라고 밝힌 바 있다. 3. YANG 미쳤다. 해트트릭 아깝다. 오프사이드 취소 오른쪽 화살표 2골 1도움 맹활약. 셀틱. 세인트미렌 5에서 2대파 오른쪽 화살표. 정말 행복해. 감독도 흡족.
최근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회조의 컨디션을 이어가고 있는 양현준을 향해 셀틱 감독도 미소를 지었다. 양현준은 1일 현지 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페이즐리의 세인트 미렌 파크에서 열린 2024-2025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십 29라운드 세인트 미렌과 원정 경기에서 25분 만에 공격 포인트 3개를 쓸어 담았다. 셀틱은 전반 28분 제프 쉬럽의 선제골로 앞서갔고 5분 뒤 데클런 존에게 동점골을 내줬으나 전반 추가 시간 아르네 엥겔스의 페널티킥골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후반 3분 킬리언 필립스에게 재동점골을 내준 셀틱은 후반전 양현준의 멀티골과 일본 공격수 마에다 다이젠의 골을 묶어 5에서 2대승을 거뒀다. 에버딘전 5에서 1승에 이어 2경기 연속으로 5골을 몰아친 셀틱 24승 3무 2패승점 75은 2위 레인저스 18승 5무 6패승점 59와 격차를 벌리며 리그 우승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후반 20분 교체 자원으로 그라운드를 밟은 양현준은 투입 3분 만에 헤딩골을 터뜨렸다. 페널티 박스 깊숙한 지역으로 침투한 뒤 하타테레오의 크로스를 헤딩으로 연결해 2에서 2로 팽팽했던 승부의 균형을 깼다. 직전 28라운드 에버딘과 홈경기에서 리그 2호 골을 신고한 양현준은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 물오른 득점 감각도 뽐냈다. 기세가 오른 양현준은 후반 31분에 도 하타테의 침투 패스를 쫓아 페널티 박스 오른쪽으로 침투한 뒤 시원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득점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아쉬움을 삼킨 양현준은 후반 43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세인트 미렌 선수들의 압박을 파괴하는 감각적인 침투 패스를 전방으로 뛰는 마에다 다이젠에게 배달했다. 마에다가 자신의 패스를 팀의 4번째 득점으로 연결해 또 하나 공격 포인트를 챙긴 양현준은 경기 종료 직전에는 멀티골까지 작성했다. 후반 추가 시간 왼측면에서 크로스가 넘어오자 껑충 뛰어올라 머리로 내려찍어 골대 구석을 찔렀다. 이로써 양현준은 리그 공격 포인트를 4골, 3도움으로 늘렸다. 스코틀랜드 축구협회, SFA, 컵,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등 공식전을 포함하면 5골, 6도움을 작성했다. 양현준은 3월 A매치를 앞두고 최종 명단 작성을 고민하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에게 자기 쓰임새를 입증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후반 교체 투입 때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양현준에게 8.69의 높은 평점을 매겼다.